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몰데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몰데는 스웨덴 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UCL 2차 예선에 진출해 헬싱키와 클락스비크를 제압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홈에서는 승리를 챙기고 원정에서는 패하면서 확연한 온도 차를 보였는데 현재 리그에서도 홈과 원정에서 보여주는 경기력 차이가 심하며 기복이 꽤 심한 몰데입니다. 현재 자국 리그가 절반 넘게 진행된 가운데 4위에 머무를 정도로 이번 시즌은 기세가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몰데는 역대 UCL 플레이오프는 한 차례 경험이 있는데 페렌츠바로시와 두 차례 무승부를 거두고 원정 다득점 원칙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UCL 본선 진출 기록도 2000년도 시즌이 유일할 정도로 인연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데는 주로 300의 선수를 두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인데 자국 리그에서는 이런 전술이 잘 통하고 있고 공격적인 성향인 만큼 득점도 19경기 41득점으로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라인을 올렸다가는 되려 실점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을 가진 몰데이고 몰데는 올 시즌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강하고 반대로 3백의 전술을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몰데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지난 시즌 터키 리그 우승으로 2차 예선에 진출, 잘기리스와 올림피아를 연달아 꺾으며 현재 리그 경기 포함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와 UCL 예선을 통틀어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했는데 무려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몰데에 비해서 UCL 경험도 워낙 많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대부분 본선으로 직행했던 탓에 플레이오프 경험은 의외로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 당시에는 2승으로 본선행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갈라타사라이는 페르난도 무슬레라, 루카스 토레이라, 드리스 메르텐스, 하킴 지에흐 등 터키 국가대표 7명의 정상급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고 전력이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 스쿼드에서는 이번 경기 상대인 몰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타사라이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팀인데 똑같이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몰데 역시 공격적인 팀이기에 갈라타사라이의 장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경기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낙 팀 규모에서 차이가 큰 두 팀이고 특히 갈라타사라이는 UCL 본선을 위해 마우로 이카르디, 케렘 데미르바이, 앙헬리녀, 세드릭 바캄부, 하릴 데비소글루, 테테, 윌프레드 자하 등 빅리그 출전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쿼드 뎁스를 두텁게 했습니다. 선수단 몸값만 놓고 봐도 갈라타사라이가 몰데의 9배에 달할 정도로 규모 자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UCL에서의 경험 차이도 확연히 나는 두 팀이고 전력 차이가 상당한 두 팀이기에 이번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마카비 하이파와 영보이스입니다. 마카비 하이파는 이스라엘 팀으로 지난 시즌 이스라엘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UCL 1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1차 예선에서 함눈 스파르트, 체리프,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를 순서대로 꺾고 5승 1패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는데 홈에서는 모두 승리를 챙길 정도로 확실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의 두 경기는 모두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3경기 7골을 기록할 만큼 득점력이 강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선 매 경기마다 실점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하이파는 스쿼드 구성에 이스라엘 국가대표가 8명이나 포진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상당수 스쿼드에 포함되어 있기에 전력적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파는 주로 4명의 수비수를 두고 운영하는데 주전 센터백 듀오인 골드버그와 세크가 수비라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압둘라의 세크는 세네갈 국가대표팀의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주전 자원이고 192의 높은 신장을 통해 공중볼 경합에 있어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파는 이번 경기에서도 기존 활용하는 400의 수비를 두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격수로는 피에로와 사바가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데 두 선수는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예선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팀의 주포인 피에로는 IT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인데 현재 챔피언스리그 6경기 모두 출전하여 5골을 기록할 만큼 득점력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사바와 피에로 선수가 투톱 형태로 경기를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영보이스는 지난 시즌 스위스 리그 우승으로 UCL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현재 영보이스는 이번 시즌 자국 리그에서는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패배가 없었는데 두 차례 원정 경기에서는 모두 비기면서 승점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무실점 경기가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수비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공격의 화력은 매우 뜨거운데 4경기 10득점을 기록할 만큼 득점 생산에 능한 팀이고 무실점으로 마치는 경기가 몇 차례 없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선 6차례 UCL 플레이오프 가운데 본선행에 성공한 적은 단 2차례에 불과했고 지난 시즌에는 UECL 플레이오프에서도 안더레흐트에 밀려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영보이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대표 선수 위주로 스쿼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팀의 주축 선수로는 공격수 이텐이 팀의 득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드릭 이텐은 전 시즌 리그 31경기 출전하여 19골을 기록했고 현재 리그 4경기 2골을 기록하며 공격수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영보이스는 주로 4-1-3-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4명의 수비진을 두고 경기를 치르고 팀의 특징으로는 공격 형태로 전환이 되면 중원의 선수들의 라인을 높게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영보이스는 주로 사용하는 4-1-3-2 포메이션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단의 몸값만 놓고 보면 영보이스가 마카비 하이파의 3배 이상 비싸지만 그만큼의 전력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축구의 최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대표 및 연령대 대표팀 선수들이 상당수 마카비 하이파 소속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고 올 시즌 UCL 예선에서 마카비 하이파가 보여준 홈에서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즌 UCL 본선에서는 유벤투스를 홈에서 꺾기도 했던 경향이 있는 마카비 하이파입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기에 홈에 이점을 가진 하이파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라가와 파나티나입니다. 브라가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1780만 유로를 쓰면서 전력 수혈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윙어 브루마, 미드필더 호드리고 살라사르, 빅터 카르발류, 풀백 빅터 고메스 등을 영입하면서 스쿼드 뎁스를 높이며 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만에 UCL 예선에 진출했지만 지난 시즌까지 꾸준히 UEL에서 활약한 만큼 유럽 무대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UCL 자격을 얻은 경우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예선에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브라가입니다. 또한 프리시즌에 치룬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고 무엇보다 득점력 생산이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4골을 기록할 만큼 득점력이 상당하고 공격면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리그에서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헌납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팀의 특징상 이런 실점을 득점으로 커버하는 브라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가는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4명의 수비진을 두고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구성으로 경기를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나티나이코스는 그리스 리그 2위로 시즌을 끝마쳤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위해 대거 영입했는데 에스파뇰에서 중앙 미드필더 토니 빌레냐, 삼프도리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필립 주리시치 등 빅리거들을 영입하면서 UCL 본선 진출에 강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UCL 2차 예선에서 탈락한 것은 1999년도 시즌이 마지막일 정도로 예선에서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온 파나티나이코스입니다. 일단 파나시나이코스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간헐적인 역습으로 이어가는 시나리오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직접 마르세유를 상대로도 이 전술이 잘 통하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물론 2차전 원정에서는 박스 안으로의 진입과 슈팅 생성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후반에 직선적인 공격으로 박스에서 상대의 수비에 실수를 만들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가는 PK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상대적 약한 전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에 비교적 자신들보다 우위의 전력을 가진 상대로는 선수비 후역습을 통한 경기를 치르는 것 외엔 별 다른 선택지가 없어 아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역습 플레이를 통한 전개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졌고 이번 경기 역시 마르세유를 상대로 사용했던 전술을 들고 나와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라가는 앞서 2차례 UCL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면서 본선행에 성공한 반면 파나티나이코스는 한 차례 나서 무득점으로 탈락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파나티나이코스도 UCL 2-3차 예선에서 드니프로와 마르세유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을 꺾고 올라올 정도로 기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브라가 역시 현재 2경기 연속 4골을 기록할 만큼 무서운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시나이코스는 이번 경기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앞서 보여주었던 전술 형태로 브라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아주 근소하게 브라가의 우세가 느껴지지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